오늘은 첫 시간인데, 강동 송파구가 갖는 예전의 어떤 모습들이나 그 변화들, 그리고 현재에 대한 현안들,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이 주변 사업들과 연계해서, 어떤 모습으로서 그려지는 것이 참 바람직하거나 아니면은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또 뭐가 있을지, 예, 그런 것들 같이 얘기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강동이, 이거는 고덕이나 하남이 엄청나게 불어나다 보니까, 인구가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불어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도로가 이제 막힌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고, 사람이 늘어나서 활력이 늘어나는 좋은 점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둔천주공 같은 경우는 그 강동하고 이제 송파,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송파 경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신시가지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하남미사나 강동 고덕이다 아니면은 그 외에 그런 지역들하고 다르게 여기는 지금 기존 시가지, 그러니까 작은 pit지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연접해 있는 대단지다 보니까 좀 특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올림픽 공원이라든지 옆에 올림픽 아파트라든지 이런 특성 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이 강동 송파가 쭉 처음부터 어떻게 형성되고 이제까지 변해왔는지 일단 그걸 먼저 또 우리가 해보고 그 다음 얘기를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해왔었어요 이 지역이? 강동구하고 송파구는 그냥 지역적 특수성이라 그러나 서울의 동쪽 끝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한강의 남측에 있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서울의 동쪽 끝 지역은 전체 이제 성동구 지역이었다가 그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강남 개발이 본격화됐고, 강남에서도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탄천 오른쪽이 다 이제 강동구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강동구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이 지금 삼전동이랄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세분화된 블록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된 그 사업들이 토지구획청 사업이나 그런 것들 같은 건가? 영동개발처럼? 지금 그 송파구 강동의 핵심 축을 중심 지역? 뭘 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송파하면 가장 생각나는 지역 참실. 여기 강동하면 천호. 예전에 이 송파구 쪽은 다 알겠지만 이 석촌호수 앞에는 다 매립지 섬이었어. 매립지. 한강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고 섬이었고, 저기를 매립해서 이제 잠실 5단지 아파트를 계획하면서 이제 잠실의 중심성을 갖게 됐지. 잠실대교 건설을 하고 하면서. 그다음 강동구의 중심지는 천호였는데, 천호는 이제 벽돌 공장 이런 것들 제조업 기반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지역의 중심은 크게 잠실하고 천호라고 볼 수가 있고, 송파구에서의 기존 주거지들은 여기 신개발지가 아니라 뒤에 자생적으로 생긴 주거지들은 다 이제 딱딱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다 그래. 짜게 생긴 거야. 대신에 천호동은 강동구 쪽, 이 한강변은 사실 그렇게 계획적으로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생긴 지역들이 좀 우선이 됐어. 송파랑 강동은 좀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 이 둘이 예전에는 하나였다는 거지. 그렇지. 강동구였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게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강남과 송파 같은 경우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었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해서 피치까지, 기반시설 플러스 피치까지 정리를 했던 거고, 강동이나 동작 이런 데들은 피치를 정리 안 하고 도로만 낸 거죠. 토지가 정리가 안 된 거야.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는 문제일 수도 있네. 도시의 골격을 보면 정확하게 보여. 송파구는 뭔가 딱 잘라져 있는 체계적인 모습이, 반대로 강동구는 이게 뭐지? 얘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제 하부에 뭔가 대규모의 소하천이 지나다거나 그런 거에 의한 가로막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자연발생적 가로망에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중간에 이제 직선의 도로들이 이제 껴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제 강동과 송파는 88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제 서로 결별하게 되지. 하나의 강동이었다가 원래 강남 옆에 강동이었다가 중간에 새로운 친구가 생기게 돼. 이제 송파구인데, 송파구의 명칭을 정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 원래 송파를 대표했던 잠실이라는 게 그잖아. 뽕나무의 애벌레? 그치? 잠실. 그래서 잠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송파라는 명칭. 또 하나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생긴 구기 때문에 올림픽구. 세 가지가 경쟁을 이뤘다고 들었었어. 그러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송파구가 이제 명칭이 됐고, 구의 경계는 강동, 너 어디 띄워줄래? 하다가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둔촌주공하고 잠실 기자 선수촌 아파트, 그 다음에 올림픽 공원의 경계로 강동하고 송파구가 이제 분리되게 돼. 크게는 그렇게 되면서 송파구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공 아파트잖아. 이게 예전에 배울 때 학생 때 이제 보면은
그때가 LH 뭐 20년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LH 20년 역사를 막 정리했던 책이고, 주공 아파트를 막 개발했을 때의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처음에가 이제 저쪽 반포, 그다음에 뭐 상계, 그다음에 뭐 여기 아시아 선수촌, 그다음에 뭐 여기 올림픽, 그다음에 뭐 순천주공, 어디 목동, 그 LH에서 이제 주공 아파트라는 것들을 막 공급을 했었는데, 그게 상계나 목동처럼 이제 대단히 이제 뭐 택지지구 방식으로 했던 데가 있고, 이게 둔촌이나 뭐 올림픽처럼 단위 단지인데 엄청 큰 단위 단지도 있었고, 뭐 반포처럼 이제 뭐 아파트 지구 예전에 아파트 지구를 했던 적도 있었지. 지금 뭐 LH라고 하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서 지금 LH가 된 거고, 이런 대규모 아파트 사업들은 H, 주공이 주로 사업을 했었죠. 기억하기로 둔촌이 재밌었던 건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주동 배치에 있어서는 이쪽 아래쪽은 이제 5층에 이제 1열 배치, 뭐 결국 이제 반포나 뭐 이런 데가 동일하게 가져가는 그런 배치였고, 타워형이 내가 알기로는 중간에 있었어. 거의 처음, 그러니까 거의 되게 낯선 굉장히 배치였던 거지. 타워형 주동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가운데는 이제 10층 규모에서 2층은 5층, 10층. 그러니까 그 배치가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게, 새로운 수입이었던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상가의 위치인데, 그러니까 다른 예전에 그 단지들은 가운데에 상가가 있거나, 그러니까 가운데가 상가가 박혀 있는 거지. 단지를 위한 상가. 맞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약간 달랐던 게, 이제 이게 가로변에 대규모 단위로 이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상가들을 만들고, 이제 뒤로 이렇게 주차를 들어가는 방식이 처음 도입된 아파트였지. 어마어마한 아파트지. 이제 5,900세대, 대략 한 6,000세대의 세대수가 살던 아파트였고, 근데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게, 다시 짓자 하니까 금방 두두두둑 이주하고 두두두둑 부셔가지고 지금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아파트고, 재건축이 되면 기존의 6,000세대에서 약 2배 정도의 인구가 들어오는데, 그 12,000세대가 들어온다는 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거지. 그러니까 지방의 소규모 도시들의 인구보다 큰 단지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송파에서의 약간 주변 서포트할 수 있는 대규모 신도시 하면 이제 위례 신도시가 있을 거고, 강동구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이제 서울의 외곽 신도시들이 이제 하남 미사, 랑 요번에 하는 이제 하남 공공주택지구,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인구들하고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아파트 한 단지에서의 세대수가 확보가 되는 거죠. 이제 입지적 특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한강이 있고, 기성시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가 고덕, 미사, 그 다음에 뭐 원래 하남, 가면까지 이제 둘러싸여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연담화, 우리가 얘기하는 연담화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주변 지역에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밌는 건, 이 단지에 재밌는 건 D가 바로 붙어서가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 그렇지. 저기 다 집이지. 다 집이. 개발 제한 경계선이 다 단지 경계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단지고, 또 그게 지형이 뭐 약간 그 단차가 그러니까 경사가 있긴 하지만 그게 심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바로 D가 이제 경계고 집이고 못 쓰는, 지금으로 따지면 못 쓰는 이제 지역인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어쨌든 결국은 계속 그 GB들을 잡아먹어서 뭔가를 하고 있고, 뭐 다음 정권이 될지 다다음 정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결국은 갈 거고 가겠지. 그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예전부터 이 경기도 지역은 GB를 풀면서 대규모 공급주택들이 되었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제 80년대부터 특채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1기 신도시 개발이 다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진행이 됐고, 2기라고 하는 유래, 뭐 3기 신도시라고 하는 뭐 교산, 하남도 2기지, 뭐 2기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왔지. 서울은 계속 반대를 했잖아. 그린벨트 푸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물론 계속 있었던 이슈지만, 5년 전에 그때 당시에 부동산이 막 문제가 되고, 그때 한참 이제 부동산 그 상승기가 시작되면서 막 문제 제기가 엄청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국토교통부랑 서울시가 싸웠던 게, 국토교통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GB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서울시는 아니다, 이거는 어쨌든 남겨놔야 된다, 남겨놔야 되고 미래를 위한 땅이고, 그러니까 남겨두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봤자 어쨌든 그럼 이제 직주 근접이 안 되고, 사람들이 뭐 멀리서 이제 교통 거리가 길어지고 역세권을 개발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에, 두 입장이 이제 첨예하게 싸웠는데, 장단점이 있는 거지 당연히. 뭐 어느 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GB를 풀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 서울시 내 가용지가 아예 없지.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지금 없는 상태고, 이런 대규모 공급을 할 수 있는 데가 결국은 GB밖에 없는. 그럼 나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기존의 역세권 주변을 개발하겠다가 나왔단 말이지. 지금 여기 생겨버렸네 9호선이 짠. 지비를 통과하면서 여기 보온병원역이 있단 말이야 이쪽에.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다 개발 압력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린벨트로 싹 묶여 있는 지역이 있고 이쪽은 이제 산 1자산 지역이라 개발이 안 되지만 이 뒤에 도로에 강변에 붙어 있는 강쪽 편은 사실 개발이 가능한 거지. 근데 나는 너무 아까운 거야. 이 둔촌주공이 재건축이 되는데 이 뒤에 땅이 정말 지비로서의 그렇게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인가? 오히려 이거 재건축을 하고 진행할 때 서울시에서도 주택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쪽 지역을 좀 이렇게 노후된 지역이랑 해서 좀 미니 뉴타운식으로 대규모 공급을 했어도 많이 좀 그 주택 문제나 그 서울 집값 상승에서의 해결책이 되지 않았을까? 강남 쪽에 좀 많이 있어 면적이. 강남구에 좀 있고 강남하고 서초구에 중랑이 조금 있고 서초구에 좀 있고 은평 쪽에 좀 있고 면적으로 보면 서초 강남이 많고 여전히 있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못하는 거냐? 근데 또 어차피 서울시가 시장이 한 건 아니고 장관이 했던 우리가 서초구의 내곡지구나 아니면은 그치 했던 우면지구나 그런 것들이 이미 했던 것들이 있잖아. 그럼 그걸 이제 보고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또 판단해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바로 시가지에 연달아 붙어 있는 개발지원구역을 해제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적당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기존의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쪽의 입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9호선이 우리가 황금라인이라고 해왔잖아. 황금라인을 해왔는데 얘네들이 연장하면서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둔촌 오른역과 이제 강동 보온병원역의 위치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 도로에 지금 9호선이 입지한 게 굉장히 나는 의미심장하다고. 그렇지. 결국은 이쪽은 그 나중엔 개발을 피할 수 없을 거야. 물론 이제 1자산이 있어서 막힐 수 있겠지만 개발 압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을 그럼. 테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둔촌주공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쪽이 결국 나중에는 연단화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개발지원구역이 바뀌어서 시도지사가 100만이야. 해제할 수 있는 게 당초 30만에서 100만으로 지금 개정이 됐잖아. 근데 또 연접한 경계선으로부터 몇 킬로 이내에서는 그 또 시도지사랑 협의를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가 이거 도지사가 이걸 풀고 가면은 당연히 서울시랑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라고 같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 남겨서 뭐해.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근데 여기는 물론 생태적인 이슈들이 있긴 한데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공원을 하거나 그치. 어린이집 보존하고 나머지 이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마음에 드네 그 개발에 대해서 찬성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아니 여기 이미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구역 지정 목적이 사실상 상실했다고 보는 거지. 뭐 그 어떤 철학이나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시프트했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놓고 보면은 얘는 조금 계속 남겨두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도 개인적으로는 지비를 푸는 것보다는 역세권 중심의 개발한다는 거에는 개념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역세권 중심의 개발이라는 게 지금 너무 힘들거든. 그렇지. 근데 여기에 잘 알겠지만 스토리 라인이 있지. 어떤 그렇지. 스토리가 있어? 지금 보면은 위례, 이제 하남 가밀, 그 다음에 고덕 쪽과 이제 하남 미사 쪽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슉 연결되면서 이제 그러네. 축이 생겨버렸어. 이 도로 계획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 여기가 우리 알고 있는 여기가 그거잖아. 그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 딱 IC. 여기가 서울시 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복합단지인가? 거기 그거잖아. 여기 뭐가 될 것 같지. 될 것 같. 근데 여기가 이제 하남 초일동 지역이고 예전부터 논의가 정말 많이 돼 있었어. 여기가 이제 가밀하고 여기 요쪽 서울 오금이랑 여기 올림픽공원 아파트랑 요 뒤에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부가 하남 간북지구로 개발이 됐었지. 계획적으로 이쪽의 이슈는 계획적으로는 이 서하남 IC에서의 그 광역교통이나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하면서의 공간구조를 만들까가 사실은 이 제안서 때는 포커스였어. 근데 웬걸? 제한수나 토지정보다 얘기하는 것 같이 지작물과 거기 기존에 있던 그래. 이제 내가 얘기할 수 없지만 무슨 종교시설관에 대부분의 어느 정도의 압박이라도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중지된 거는 없었어. 거진 힘들어. 좀 늘어졌더라고. 어떻게든 가는데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시한 뭔가가 있다는 것 같아. 여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면은 올선이 가는 상황에서 사실은 올선이 갈 때 이제 이런 역세권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합적인 토지용을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여기는 명확하게 자치구가 달라져 버려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위례가 속에 하남과 서울과 송파, 성남과 이 세 개의 지자체가 껴있는 도시들이 몇 개 있는데
재밌지. 그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들이 그러게, 달라지고 길 하나가 어. 건너서 달라진다는 게. 대규모 신도시 개발하면 어. 이제 자치구가 남겨지면 예를 들면 뭐 이 아래가 화성시, 그러니까. 위에가 성남시 하면 그 지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 지침을 따로 적용을 받아. 심의도 별개로 하고. 기본적으로 가구 획지는 그래도 행정구역 경계 정도는 이제 아니, 근데 봐야 나는 네. 계획은, 그러니까 계획은 문제가 없어. 근데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처럼 만약에 이것도 그런 문제가 되면 뭐 LH가 한 번에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단위 사업들은 더 문제라는 거지.